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하는 작업은 가설재를 하차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가설재인데요, 이곳은 초등학교 운동장이거든요. 자, 지금 작은 화면 뒤에 보시면은 배수로가 있습니다. 저곳은 지게차가 밟으면은 안 좋아요.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저거 조심해서 작업해야 됩니다. 저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지금 안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지게차가 밟으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거 밟으면은 찌그러집니다. 물론 뭐 재수 좋아서 안 찌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안 밟는 게 유리하겠죠. 지금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이죠. 이제 일출은 시간은 지나서 슬슬 밝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지 않죠. 지게차 안 넘어갑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 넘어가지 않고 요 앞에서 굴리죠. 자, 오늘 지금 간단합니다. 몇 번 작업할 것도 없죠. 지게차 작업하는 거 간단한 작업인데, 오늘 이제 저 운동장 지나갈 때 저 부분 조심하라고 영상 올려드리는 거죠. 저곳에 이제 합판이나 합판 한 장 깔아서는 안 되고 약 2장 정도 깔고 지나가면 그래도 중량이 분배가 돼서 잘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찌그러졌을 때는 저것을 꺼내서 지게차를 거꾸로 한번 밟은 다음에 저쪽 구석에 있는 것과 바꿔서 끼워 놓으면 되겠죠. 어차피 저거는 뭐 비싸지도 않아요. 저거 철물점 건재상에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게차가 잘못해서 저것을 파손시켰다 그럼 뭐 하나 구입해다가 다시 얹어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이 현장에 미리 얘기를 하시면은 미리 말씀을 하세요. 작업하기 전에 저 부분 안 넘어가도록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찌그러져도 지게차는 책임을 안 질 수 있게 항상 작업 전에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안 찌그러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잘 찌그러지는 부분이죠. 저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예전에 25톤 화물차에 보드블록 싣고 온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가 지나가니까 그냥 찌그러지더라고요. 상당히 약합니다, 저게. 자, 오늘 뭐 특별히 오늘 영상 같은 거 특별한 건 없죠? 그냥 간단한 가설치 하차 작업인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더라도 잘 보고 하차를 해야 돼요.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 가설재가 팔레트가 2개가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조그만 또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안 보이죠. 저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떨어질 뻔 했어요. 떨어질 뻔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또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곳은 약간 비탈길이기 때문에 거꾸로 내려가죠. 아까는 그냥 앞으로 내려갔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후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법 각도가 심한 비탈길이에요. 이런 곳은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 지게발이 미끄러워요. 얼어있죠. 얼어있을 때는 미끄럽기 때문에 비탈길 내려갈 때는 후진으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겨울철이 아니라도 이런 파이프 들고 앞으로 내려가다가는 파이프가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후진으로 내려가는 게 맞죠. 지금 저 왼쪽에 몇 개 파이프를 세워놨잖아요. 저게 이제 이
앞에 파레트와 뒤에 파레트 사이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 개를 뜨려고 했는데 저게 걸려서 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저런 거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이 중간에 끼어 있어 갖고 지게발이 안 들어갔던 거죠. 아마도 계속 밀었으면은 뒤에 가설재가 뒤로 떨어졌을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 지게차 작업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기 뒤로 떨어졌을 때 뭐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이 제품 자체가 파손은 되지 않겠지만 저거 자체가 밴딩이 풀어져 버리면은 또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저걸 하나하나 다시 또 다 추려서 옮기려면은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게차는 작업하다가 사고 치면은 지게차 작업한 거 그 요금 받기도 찝찝해지죠. 최선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업용 지게차는 100%의 성공률을 보장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중요한 일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영업용 지게차 돈 받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 1%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요 작업할 때 보면은 화물차 사장님이 저한테 신호를 해주거든요. 지게발을 얼마큼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해주는데, 이제 신호수가 신호해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왼쪽 아래에서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신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신호를 해주는데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그 화물차 사장님이 저쪽에서 발을 챙기고 있었고 신호수가 저한테 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굉장히 깊게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덜 들어간 상태여서 지게차를 이제 그 물건을 드는데 뭐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발을 너무 깊이 넣어서 뒤쪽 화물차 적잠의 하판이 조금 깨져 버렸거든요. 아, 이거 정말 난감하죠. 이게 이제 화물차 그 주인인 화물차 그 사장님이 신호를 하다 그럴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신호수가 신호를 하잖아요. 신호수가 신호를 해줄 때 지게차가 작업하다가 그렇게 이제 화물차를 조금이라도 파손시키게 되면은 그 모든 잘못을 지게차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또 신호수 없이 혼자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너무 깊게 넣어서 저 뒤에 적잠까지 찍어버리게 되면은 지게차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해요. 어떤 좀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보험 처리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저 작업할 때는 그게 이제 신호수가 신호하다가 그랬지만 그분은 이제 자가용 화물차였거든요. 다행히도 집 들어가 있는 자가용 화물차다 보니까 그냥 화만 조금 내고 말았어요. 이제 어떤 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지게차하고 한참 다툼이 될 수가 있어요. 지게차는 뭐 신호수가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고 물건을 들으라 그래서 들었을 뿐인데도 지게차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항상 지게차는 신호수가 신호를 해주더라도 또 스스로 챙기셔야 돼요. 스스로 그 안전을 챙겨야 됩니다. 남의 물건 파손시키면은 큰일 납니다. 그 영업용 지게차가 바로 그런 이제 딜레마라 그러죠. 다른 신호수가 신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사고라도 났을 때는 지게차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실수라도 하면 안 돼요. 지게차는, 영업용 지게차는 정말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은 정말 하루 종일 기분도 찝찝하고 계속 그 생각이 나죠. 자, 실수 없이 안전운전 합시다. 감사합니다.